네, 안녕하세요. 빔 모델의 재활용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백민호 매니저입니다. 예, 발표는 배경, 그리고 솔루션 개요, 그리고 시연 영상,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배경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솔루션에 대한 소개보다도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접목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5년 동안 이제 전 현장에 대해서 BIM에 대한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도 평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BIM이 안정화되고 보편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단 이런 생각이 저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요. 22년도에 가트너에서는 이제 BIM 기술이 재조명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빌딩 스마트 협회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빔에 대한 기술 성숙도가 거품 제거 단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대화하고 있는 AI에게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AI는 7가지의 문제점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대부분의 대답들이 저희랑 공감이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대답이 저희랑 굉장히 큰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해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빔을 활용하는데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고요. 저희가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나 좋은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접목도 해봤고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물론 유명하신 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기술 자문도 들어봤고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하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해봤는데 저희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그런 해결 과제로 저희가 2가지를 집었습니다. 첫 번째는 빔 데이터를 재활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도출해냈고요. 이게 단기적인 저희 빔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좌측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상적인 빔 데이터 구성 예시입니다. 하나의 빔 모델이 있고 건설 전 생애 주기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다 담기게 되면은 그게 점진적으로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게 단계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겠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측의 그림처럼 이제 빔에 대한 목적이나 주체에 따라서 빔 모델을 계속해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빔 모델을 재구축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재구축하는 과정이 계속 길어지니까 진짜 현장에 필요한 시기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다수의 기술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고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은 빔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린 그림은 이제 BSI에서 제공한 그림인데 좌측에는 용도에 따라서 빔 소프트웨어를 구분해 놓은 거고 우측은 빔에 대한 발전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도 힘드시겠죠. 이렇듯 각 용도에 맞춰서 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무수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모든 빔 활용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점을 갖고 있고요. 물론 IFC 파일로 모든 데이터를 호환하고 범용성으로 사용한다 일리는 있는데 IFC 파일도 변환 과정이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고 일부 정보는 유실되고 수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럼 현장에선 BIM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를 매년 저희도 조사하고 있고요. 23년에 조사했을 때 간추려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 이제 지원 업무는 유지해달라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1,000만 원 이하 정도의 비용으로 빔을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저희가 진짜 특히 중요했던 건 세 번째였습니다. 실제 현장이 빔을 도입함으로써 좋아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업무량이 는다. 빔만이 아니어도 현장에서는 계제가 안전 뭐 하면서 업무량이 느는데 빔까지 오니까 업무량이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주든 진짜 좋은 기술로 업무량을 줄여주든 업무량을 좀 감소시켜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런 저희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저희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비용 최소화 그리고 자동화 최적화
를 통해서 현장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컨셉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는 세부 공정으로 하나씩 해보자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선택할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골 공사랑 PC 공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철골이나 PC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보다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제작이나 설치까지도 공장에서 주관돼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장에서 관리가 어렵겠죠.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우측의 그림처럼 현장에서 본사나 발주처에 제공하는 이 보고서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기로 이제 도서에 수기로 표시하는 것부터 굉장한 실력의 엑셀 데이터까지도 양식은 굉장히 많은데요. 모두 하나같이 일을 만드는데 업무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라는 이제 컨셉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비용을 재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철골 모델을 데이터 생성하는 거에서는 저희가 20년 이후로 사내에서 이제 철골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요, 철골 샵 업체에서 이제 도서를 그릴 때 보통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모델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데이터를 일절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PC 모델 데이터의 경우는 한 반 정도는 모델이 생성이 됐는데 모델이 생성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구축해놨습니다. 어떤 변수도 모델을 재구축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놨습니다. 당연히 모델 이제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구축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업무 역할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걸 솔루션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한 추가 일이 없게끔 업무 역할을 정확히 분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기능은 영상으로 표현해드릴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이미 사용됐던 모델을 변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소프트웨어 실행만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고요. 간략하게 영상을 이제 사전을 설명드리고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제는 자재 발주 같은 경우도 모델에 대한 정보부터 이제 서류 같은 것도 다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네스팅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돼서 원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안 입력도 이게 인풋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제반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솔루션에 대한 메인 화면인 대시보드인데요. 현장에서 일을 보고하는 양식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적용을 해놨고, 저희는 현장에서 따로 보고서를 현재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인 사업 현황에서는 공정별, 부재별로 부재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공정별 진행 현황은 더블 도넛으로 계획과 실행에 대한 진척도를 표현하는데, 안쪽 도넛은 오늘 기준의 계획 물량이고 바깥쪽 도넛은 오늘 기준의 실행 물량을 표현합니다. 단위는 철골은 수량과 톤을 선택할 수 있고, 콘크리트는 수량과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계획선과 각 공장의 실행선을 표현하고, 일별 막대 그래프로 일일 설치량을 표현하고 직관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경우 여러 공장이 제작 및 설치를 수행하는데 각 공장의 제작 및 설치 현황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공장이 맡은 모든 부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 현황에서는 일일 설치량의 볼륨, 무게를 표현하고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출하 요청된 임의의 일자를 선택했을 때 아직 제작되지 않은 부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큰 그래프를 통해 전체 또는 각 공장별로 계획과 실적을 보다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작 도면에 대한 승인을 나타내는 메뉴입니다. 또한 변경된 부재가 공정이 진행된 상태라면 설치가 됐는지, 제작까지 되었는지 등 이를 자동으로 표현해줍니다. 설계 변경에 의한 제작 변경 타입을 부재 추가, 부재 수정, 재제작으로 자동 분류하여 정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된 부재를 부재 찾기 기능으로 어느 부위인지 모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승인을 하게 되면 해당 부재는 제작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실적으로 집계되는 방식입니다. 설계 변경된 회차별로 모든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재 번호, 프로파일, 재질, 무게, 볼륨, 길이, 위치 변경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집계합니다. 또한 설계 변경에 따라 수정된 부재 중 이미 제작, 설치 등 공정이 진행된 부재에 대하여 정의된 할증 비율을 반영하여 할증 물량을 산정합니다. 시공계획상의 조닝을 생성하고 부재를 할당하여 부재별 생산 공장과 협력업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계획일을 정의하고
이를 기점으로 선행공정의 계획일들을 일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계획일을 앞뒤로 옮길 수 있고 바뀐 일자 기준으로 선행공정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리스트를 엑셀로 내보내고 수정 후 이를 다시 가져와서 데이터 변경도 가능합니다. 모든 공정의 상태 입력을 하는 방법은 QR코드, 엑셀 업로드, 부재 선택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양식을 제공하며 기존에 사용하는 양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부재 이름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는데 인식하는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로직을 적용하였습니다. 출하 요청이 있는 부재가 먼저 인식되고 다음은 조닝 순서가 빠른 부재, 그리고 X, Y축의 원점을 기준으로 지오메트리를 읽어서 우선순위가 자동 설정됩니다. 부재를 선택하여 요청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출하 요청을 하면 해당 부재는 설정한 색으로 표현되며 제품 수송 요구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공장이 여러 곳인 경우 제품 수송 요구서는 자동으로 분계되어 만들어지며 한번 출하 요청된 부재는 다시 요청되지 않아 중복 오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청 조회에서 해당 오더의 부재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색상 표시를 누르면 요청한 부재들만 볼 수 있습니다. 부재의 송장과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며 송장의 QR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여 출하 입고를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QR 스캔 시 해당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고 누락된 부재는 집계해서 뺄 수 있습니다. 개별 부재 QR을 사용하면 부재에 태깅한 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반송해야 할 부재를 선택하고 재입고를 원하는 일자와 시간 그리고 반송 사유를 입력하면 해당 부재는 설정한 색으로 변경됩니다. 공장에서 해당 부재를 확인하게 되면 해당 부재는 초기화되며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타사도 마찬가지만 비슷한 솔루션 기능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저희도 자체 개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역할 분담입니다. 업무량을 줄여야 되고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을 때는 협력사들이나 이런 데가 강제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들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론은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정성적인 평가는 제가 엔지니어고 실무자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이제 피드백은 진짜 빔으로 현장에 일을 줄여줬다. 진짜 이 빔을 쓰니까 현장이 편해졌다 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총 7개 현장을 도입을 했고요. 4개 현장은 거의 완성이 돼서 피드백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다수의 현장이 같은 의견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정량적인 평가도 엄청 좋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20% 정도 철거공사가 지연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저희는 현재 120% 실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인 작업자가 1일 실적량으로 업무량을 측정을 했고요. 실제로 40%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경영진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실적 데이터 대비 정확도가 24% 이상 향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향후 과제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세부 공정에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은 RC 공정도 파일럿을 하고 있고 마감 공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는 전 공정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빔을 재활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빔을 일원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는 많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현재도 정말 많은 진짜 진행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